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32번째 시간 스피커 볼륨 키우기 1. 때가 돼서 준비하면 늦는다 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그 SNS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에도 SNS를 활용해야 된다. 그런 강박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SNS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이런 선거 홍보에 활용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실제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유명인은 SNS를 시작하게 되면 팬들이 알아서 몰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SNS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명, 두 명 친구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지 이게 마치 광고처럼 그냥 돈 내고 뿌리면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도와주는 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 SN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준비사항입니다. 친구 맺기, 좋아요, 댓글 중심으로 SNS 활동에 매진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때가 돼서 SNS를 만드셔가지고는 그것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SNS 계정을 관리하시는 일이 필요하고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의 컨텐츠에 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쓰고 그리고 그분들과 친구 맺기를 해나가는 과정들을 많이 해서 나의 친구가 상당수가 생기고 내가 컨텐츠를 올렸을 때 의무적으로 나에게 와서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들의 명수가 일정 이상 됐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 그것이 확산되기도 하고 반응을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컨텐츠가 친구를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래야만 자신의 컨텐츠가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원활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이 SNS를 잘 관리해 놓는 것, 이런 사전 준비 작업이 필수라고 하는 것. 선거를 앞두고 한두 달 내에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런 다급한 생각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의 관계를 온라인으로 유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SNS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요. 이 SNS라는 도구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친구들을 내 SNS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짧은 시간 동안에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SNS 운용이라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결국 SNS 너머에는 사람이 있다. SNS를 잘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없고 그 많은 사람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새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보다 편안하고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도구가 SNS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16년도 총선에서 쓰레기 봉투 값이 난데없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쓰레기 봉투 값을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삼고 이것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분은 말하는 고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런 재미있는 툴이 있어서 마치 고양이가 말하듯이 하는 그 영상에다가 쓰레기 봉투 값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카톡으로 보냈던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한 장짜리 웹자보로 이 쓰레기 봉투 값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주 조밀하게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프로세스까지도 잘 담아가지고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보냈던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아주 자극적으로 서울 강남은 400원인데 왜 부산은 840원이야? 이렇게 충격을 주는 요법으로 헤드라인 중심으로 웹작으로 만들어서 보냈던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급하니까 SNS 됐고요. 일단 내가 제법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쓰레기 봉투를
옷처럼 입고 거기에 서울 강남은 400원, 부산은 840원이라고 써서 길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SNS는 시간이 너무 걸리네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동영상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5분짜리 동영상을 마치 드라마처럼 좋은 모델들을 써서 잘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유튜브에 올렸고요. 이 유튜브에 올라갔던 그 영상이 조회수가 몇십만 건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정도로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 동네 유권자들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자기 동네에서는 사실 그 얘기가 별로 퍼져나가지 않았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이걸 보낼 만한 곳이 있을 때 몇만 명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몇천 명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보낼 곳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만들어가지고 뭐 보내지 못하는 것이고 익명의 사람들, 잘 모르는 다수의 명단에다가 보낸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들은 요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링크를 잘 열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보낸 것도 의심을 하고 있는 판에 더군다나 긴 영상 이런 것들은 열어가지고 보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기획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는 대별시켜보면 유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게시형 SNS고요. 하나는 메시지형 SNS입니다. 이 게시형 SNS에는 대표적인 것이 블로그 같은 게 있겠고요. 또 요즘 같으면 유튜브도 게시형 SNS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모두 게시형 SNS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리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특별히 꼭 많은 분들에게 확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이 영상을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메시지형이 되는 것이고요. 똑같이 찍은 영상이지만 이걸 게시형 SNS에 올려서 무작위적으로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SNS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NS라고 우리가 통칭하고 있지만 게시형 SNS가 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시지로 보내는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상당히 특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작의 방법이라든지 기획의 원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메시지형 SNS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요즘엔 또 라인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것들이 메시지형 SNS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SNS 툴들이 그냥 다 똑같은 건데 사람마다 뭐 하다 보니 그걸 사용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선호하는 계층과 올라가는 글들의 형식이 대체로 정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매력도 있고 또 저런 매력도 있어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게 됩니다. 그래서 주력 콘텐츠는 선거 유세의 라이브라든지 정책 홍보 영상이라든지 후보의 연대기라든지 기획영상 컨텐츠 같은 것들은 주로 유튜브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찍은 영상 중에 짧고 전달력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따로 골라서 메시지형 SNS를 활용해 가지고 뿌리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특히 많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페이스북은 나는 말하고 보여주고 싶어. 인스타그램은 나는 인싸야. 그러니까 둘은 사실은 세대도 좀 다르고 이것을 보는 감성도 좀 다르다는 거죠. 이 둘 중에 그나마 선거 운동과 관련된 것들을 올리기에 그나마 좋은 거는 페이스북이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잘못 올리게 되면 자신들의 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노이즈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인싸라는 이야기를 서로 앞다투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거운동, 또 따분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관심을 끌기가 어렵고 왜 꼰대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매체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은 상대적으로 감성적인 매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블로그는 그 키워드가 나는 전문가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습득을 중심으로 하고 주로 검색에 의해서 접근되어지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컨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카테고리를 정하고 정리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적합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내가 만든 컨텐츠들은 애초부터 어디에 올릴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기획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내 말을 들어줘. 문자하고 같은 거죠. 일상을 우리 공유하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다가는 카드 뉴스를 전송한다든지 혹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우리끼리의 정보가 잘 공유되는 그런 통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결국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노출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노출이 된다고 해서 다 들여다봅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라? 이 친구가 내 얘기를 하네. 예를 들면 선거운동원들과의 스토리 혹은 내가 갔던 식당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그 식당 주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내 얘기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선거운동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인공이 나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은 그 친구들을 통해서 확산되어진 2차 고리를 갖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내 얘기만 계속 반복을 주구장창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의 확산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급자적 사고보다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다 이거보다는 그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들은 SNS를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이걸 잘 들여다보는 것이 그나마 선거운동에 SNS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SNS를 활용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게시형 SNS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메시지형 SNS고, 이것을 컨텐츠를 나를 수 있는 조직 구축과 함께 병행해야 하고, 그 조직이 공유하고 확산하는 원리, 이것을 고려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캠프들이 명단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명단을 가지고는 선거운동원들이 전화를 해서 무슨 캠프입니다라고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후보가 음성을 녹음해서 그 ARS로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스팸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명단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그냥 명단을 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내가 보내고 싶은 컨텐츠를 명단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전달자까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게 됐을 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높아진다. 나는 얘는 알아. 근데 얘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네? 그것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얘가 누구에게 명단을 줘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부터 날라오는 그런 명단들은 일단 관계가 없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혁신적인 도구가 아니고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를 활용하는 것,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퍼뜨려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믿게 만들고 그 이야기에 의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SNS고 이것이 바로 선거 홍보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준비사항은 제작할 컨텐츠의 취사 선택과 포맷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점을 고려해서 선거운동 전체에 있어서 컨텐츠는 몇 개나 만들 것이고, 이것들을 어떤 매체에 어떻게 어떤 간격으로 던질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매일매일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보내긴 합니다만, 이 메시지들은 그렇게 몇 번 나가고 나면 오히려 차단당하고 막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고려된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 것이고, 이런 이야기라면 이 매체에서, 저런 내용이라면 저 매체에서 어떤 간격으로 각각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SNS 운영계획서다. 이런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노력을 안 들이고도 좀 적은 노력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